안녕하세요. 회원유학원의 대릭쌤입니다. 오늘은 나만의 SAT 준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대릭쌤만의 시각이 따로 있다라는 거. 이제 6월 정도 되면 슬슬 여름방학이 다가옵니다. 10학년, 11학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마음이 급해지는 시기죠. 어떻게 하면 내 아이의 SAT 점수를 올릴까 고민 중일 것입니다. 고민이 앞으로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과정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내 아이가 국제학교나 대안학교 해외생활 오래 했다고 하더라도 영어 공인시험을 잘 보는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즉 공인시험을 잘 보려면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옆집 대리기가 올 여름방학 때 나는 SAT 학원 등록했어,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어머님들 마음이 쿵닥쿵닥 뛰시죠. 진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대응만 한다면 이런 쿵닥쿵닥 뛰는 가슴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SAT를 설명하기 앞서서 저희가 토플과 SAT 관계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어떻게 준비하는지도 알 수 있거든요. 자, 사진에 보시면 토플과 토익이 비교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해외 학생 외국인이 국내 대학에 입학을 한다면 국내 대학교에서는 GPA, IBSM, IB, 토픽 점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즉 한국어 능력 시험을 제출해서 국내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한국어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지를 확인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토픽으로 돌아가서 토픽의 영역이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장문, 읽기, 듣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플을 볼까요? 토플은 writing, reading, listening, 스피킹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토플의 리딩 영역과 토픽의 읽기 영역은 저희가 동일시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개념이. 그럼 여러분들 왜 토플을 해외 대학에 제출해야 되는지 이해하셨죠? 다음은 SAT를 좀 정리를 해봐야 돼요. 지금 사진에 보는 것처럼 SAT랑 대학 수학능력 시험 국어랑 저와 대비를 시켜놨는데 SAT를 흔히 미국 수능 시험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 SAT 분석을 하면 크리티컬 리딩이나 라이팅이나 영어 영역이 있고 매스 1이라는 수학 영역이 있습니다. SAT 어디를 보셔도 스피킹이나 리스닝 시험은 없습니다. 즉 말하기 듣기는 없다라는 얘기죠. 우리 수능 국어 한번 볼까요? 수능 국어에 여러분들 말하기 시험 있나요? 듣기 시험 있나요? 없죠. SAT에서 말하는 영어 영역과 수능 국어 영역이 동일시한다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요건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긴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토픽 읽기 파트가 쉬울까요? 수능 국어 읽기 파트가 쉬울까요? 뭐 대리쌤 미친 거 아니야? 당연히 수학 국어 읽기가 어렵지 이게 말이라고 돼?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반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외국인이 국내 대학 입학하기 위해서 토픽의 읽기 부분을 안 하고 바로 수능 국어를 공부한다?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말리고 싶지 않을까요? 저도 오늘 여러분들을 말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즉 토픽을 끝내고 어느 정도 읽기 영역에 실력이 쌓고 수능 국어 안 봐도 됩니다. 그래도 뭐 상위권 대학 원하면 본다고 할 수도 있고요. 이건 뭐 제껴두고 이거를 토플 SAT 영역으로 빠진다면 토플의 리딩 영역을 파트를 완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SAT 영어 파트로 넘어가면 백날 공부해도 고득점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요? 어느 정도 감이 오시지 않나요? 자, 사진에 보는 것처럼 저의 시각으로는 당장 토플 시험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의고사는 의미 없습니다. 이제 홈 에디션이 있기 때문에 변명거리도 없습니다. 당년 시험을 보셔서 2주는 3주 안에 시험을 보셔서 만약에 토플 리딩 파트가 20점 미만으로 나온다 그러면 방학 전까지 아니 방학 때라 하더라도 토플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토플 리딩 영역을 집중해서 어쨌든 이 기초 리딩 파트를 마무리를 지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토플 시험을 봤는데 25점 내외가 나왔다, 고득점이 나왔다, 그럼 오케이입니다. 그럼 거기서 토플을 일단은 스탑을 하셔도 돼요. 하신 상태에서 SAT 기초 공부를 시작을 하셔야죠. 거기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나만의 오답노트 단어장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답을 내고 내용을 정리한 단어장을 가지고 공부한다면 여러분들 의외로 많은 길을 지름길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일 겁니다. 자, 여기서 약간 팁을 드리면 절대 시간을 재서 풀어서는 안 됩니다. 이때는 절대 속독보다는 정독을 통해서 내용과 패턴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에 보시면 한 챕터 나오잖아요. 정독을 쭉 읽고 맞고 틀리고 세모를 표시하고 바로 답을 봅니다. 답을 봐서 가볍게 코멘트를 달아놔요.
달아놓고 이 장에 나오는 모르는 단어는 나만의 단어다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요즘 얼마나 편해요. 태블릿도 있죠. 노트북도 있죠. 단어장 정리하기 너무 편합니다. 단어장 정리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나만의 오답노트 단어장이 완성되는 시점이 왔다고 하면 그때는 SAT 학원으로 가셔야죠. 개인적으로 저는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4주 과정이든 8주 과정이든 본인 스케줄에 맞는 과정에서 수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SAT 학원에서 배우는 내용은 시험 문제에 대한 패턴 분석 및 출제 경향을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절대 SAT 학원에서 단어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확실히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답노트를 거치고 단어장을 거친 친구가 학원을 다닌다면 SAT 공부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고득점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 이제 SAT 준비가 다 끝났다 치고 그럼 SAT 시험을 언제 봐야 하나요? 라는 질문 가장 많이 하시는데 이제 SAT 시험 볼 준비가 됐다면 10학년이든 11학년이든 상관없습니다. 왜? SAT 경우 5년간 시험 성적을 유효하게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10학년쯤 보시나 9학년쯤 보시나 상관없습니다. 대신 준비가 됐다면.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SAT는 레코드가 남기 때문에 3회 이상 보지 말라는 게 어느 정도 정설이고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는 이 학생이 몇 번 봤는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최대 3회, 최대 4회 정도 내에서 끝내주는 본인만의 스케줄을 가지고 SAT 시험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얘기한다는 게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내 아이에 맞는 스케줄을 가지고 입시 준비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발 귀가 흔들리는 얘기 옆에서 듣는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나만의 SAT 준비 방법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